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국내 방산업계가 호실적을 거둘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렇듯 꾸준하게 해외에서 잘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요. 불확실한 지정학적 환경이 계속된 원인도 있지만 결정적으로 국내 방산업계가 수출 국가를 더 늘리는 등 다변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 방산업체들이 오랜 기간 거래해오고 있는 국가들과 관계를 돈독히 하면서도 새로운 국가들과의 관계도 형성해 글로벌 수출 규모를 단계적으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카이, 현대로템, LI지넥스원 등 국내 방산 빅4는 올해 3분기까지 견고한 수출 실적을 거두면서 대부분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글로벌 방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올해 4분기에도 유럽과 중동 중심으로 수주가 늘어날 거라는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는데요. 그런데 최근 세계 최고위권 의지가 한국 방산의 급성장에 대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극찬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국내 방산업계가 UAE에 이어 동유럽에서 5조 원이 넘는 초대형 방공미사일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크다는 소식이 나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루마니아 정부가 공개 발주한 5조 4천억 원 규모의 차세대 중단거리 대공방어체계 사업에 한화시스템과 LI지넥스원이 천궁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로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인데요. 동유럽권에서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는 루마니아가 중단거리 방공미사일을 도입하기로 결정한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때문으로 해당 사업은 2단계로 나뉘어 모두 41기의 방공미사일 도입을 핵심으로 합니다. 실제로 루마니아는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지정학적 위치로 러시아의 침공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루마니아는 올해 국방 예산을 작년보다 0.5%포인트 많은 GDP 대비 2.5%로 증액했는데 증액된 예산으로 그간 취약했던 방공망은 보완한다는 계획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루마니아 사업 입찰에는 한국 외에도 미국의 레이시온, 프랑스의 MBDA, 이스라엘의 라파엘 등 4개사가 뛰어들었습니다. 우선 레이시온은 노르웨이 방산업체 콩스버그와 함께 개발한 지상발사형 방공체계인 나삼스를 제시했는데 이는 1990년대 첫 개발 이후 개량을 거쳐 현재 3세대 모델을 생산하고 있는 중으로 최대 사거리는 120km입니다. 레이더로 미사일과 항공기는 물론이고 드론까지 식별할 수 있는 나삼스 의속도는 마하 4로 웬만한 비행체는 모두 요격이 가능합니다. 또 발사대를 트럭이나 수송기, 선박으로 옮길 수 있어 원하는 곳에 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호대당 3,700억 원일 정도로 가격이 매우 비쌉니다. 우리의 또 다른 경쟁자 MBDA가 내놓은 VL 미카는 1996년부터 실전 배치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지상 발사 모델인데요. 수직 발사 방식을 채택한 VL 미카는 드론과 항공기는 물론이고 순항 미사일과 대함 미사일 요격도 가능하며 지상이나 해상 발사 시 최대 사거리는 20km입니다. 현재 VL 미카는 중동과 동남아권의 지대공 미사일로 각광받고 있지만 정작 프랑스에선 기존의 아스터 미사일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지대공용으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VL 미카 체계 역시 레이더, 발사대, 미사일을 합쳐 2,720억 원대로 비싼 편입니다. 반면 이스라엘 국영방산업체 라파엘이 선보인 것은 스파이더로 이는 2005년 이스라엘이 독자 개발한 중단거리 중고도 이동식 지대공 미사일 체계입니다. 360도 전방위, 전천후 탐지와 요격이 가능한 스파이더는 파이톤과 더비 미사일을 발사하며 최대 사거리는 20마일, 호대의 가격은 2억 달러가량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한국형 패트리엇 천궁을 내세워 루마니아 사업을 정조준하고 있는데요. 최대 사거리 40km인 천궁은 ADD가 단거리 미사일 천마와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궁 개발 성공을 계기로 11년 노력 끝에 개발한 미사일 요격의 끝판왕입니다. 실제로 천궁은 15km 안팎의 고도로 비행하는 물체, 특히 적항공기를 요격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데 성능이 개량된 천궁2는 탄도미사일도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방식으로 요격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천궁은 발사대당 8기의 유도탄을 탑재해 하나의 발사대에서 수초 동안 순식간에 짧은 간격으로 단발 또는 연발 사격이 가능합니다. 천궁은 발사 명령이 떨어지면 발사대에서 미사일이 발사되며 발사된 미사일은 레이더가 준 정보를 토대로 예상 요격 지점을 향해 관성항법으로 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표적에 접근하면 미사일 탐색기가 작동해 적을 포착해 추적하는데 이는 능동형 마이크로파 탐색기를 적용하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천궁에는 탄두 무게를 획기적으로 줄이면서도 위력은 높인 지향성 탄두를 탑재했는데 이 때문에 일반 파편 탄두가 모든 방향으로 퍼지는 것과 달리 천궁은 표적 방향으로 집중해 터져 격추합니다. 이런 위협적인 성능의 미사일 가격은 15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가격이 좋은데요. 가성비, 납기 등 여러가지 조건을 볼 때
이번 루마니아 사업에서의 다크호스는 천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방산 전문가들은 이번 입찰에서 천궁의 낙점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나삼스의 경우 가격은 합리적이지만 납기가 큰 문제점으로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삼스의 물량이 우크라이나에 집중되면서 납기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불가능, 지식재산권 및 수출 승인 절차도 나삼스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힙니다. 반면 VL 미카는 가성비가 좋지 않은데 요격고도와 사거리가 상대적으로 짧아 비싼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파이더 역시 비싼 가격이 문제로 여기에 기술 이전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루마니아의 연고가 없다는 점이 약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천궁은 가성비가 좋은데다 납기도 다른 경쟁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빠르다는 넘사벽의 장점을 지녔습니다. 여기에다 얼마 전 하나와 LIG넥스1이 루마니아와 맺은 방산협력도 수주에 유리한 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하나는 지난 2월 루마니아 방산업체인 로맘과 탄약, 군사장비를 생산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으며 LIG넥스1은 로맘과 대공미사일 분야 MOU를 맺고 협력의 보폭을 넓혔습니다. 이와 함께 앞서 천궁의 UAE 수출을 비롯해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와도 유의미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이딴 러브콜이 이어지는 것도 루마니아 수주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우리군은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KAMD, 화력무기 등 각종 한국 무기의 수출을 놓고 사우디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작년에 UAE와 4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천궁2 공급 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중동의 또 다른 큰손 사우디와도 방산 수출 성사 단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군 당국은 사우디와의 협력에서 방위산업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일회성 협력이 아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방산협력 프로그램을 논의하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점을 비춰보면 사우디와의 방산 계약은 현재 성사 단계에 와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규모와 액수면에서도 폴란드 때와 필적할 만큼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나 사우디는 이미 천물을 배치해 운용하고 있는 중으로 이번에 추가 주문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말레이시아 군사 전문 매체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사우디가 한국형 패트리엇의 구매를 앞두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분위기를 띄웠습니다. 이번에 사우디가 유독 관심을 보이고 있는 건 천궁2로 자국 영공 보호를 더욱더 강화하기 위해 UAE를 따라 방공체계를 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그러면서 디펜스 시큐리티 아시아는 말레이시아 정부 역시 방공을 보강하기 위해 천궁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UAE에도 수출 이력이 있고 사우디와도 막바지 협상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렇듯 최근 전 세계에서 우리 군이 운용하고 있는 천궁에 잇따라 관심을 보이며 대거 사들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천궁이 이미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값싸고 질 좋은 방공체계로 널리 알려졌기 때문인데 특히나 수출국 현지 조건에 맞춰 개량할 수 있다는 경쟁력 덕분에 미국보다 한국 방공체계를 선호하는 나라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듯 한국 방산업계는 러시아산 무기 의존도를 줄이려는 전 세계 각국의 러브콜로 호황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세계 최고의 권위지인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가 한국 방산이 전통적인 먹거리로 꼽히는 반도체 부문의 수출 부진을 메울 수 있을 정도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아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작년에 한국 방산 기업들이 폴란드로부터 140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을 따낸 걸 계기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수십 년 동안 북한과의 전쟁에 대비해온 방산 부문의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00년 무기 판매국 31위에서 지난해 세계 9위로 급격하게 올라섰습니다. 이는 작년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산 무기에 대한 수입 의존도를 줄이려는 서방과 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산 무기로 대거 눈을 돌린 영향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는 한국 방산 기업들은 서방의 경쟁사들보다 대규모로 무기를 생산하기 때문에 탱크와 곡사포 등 공급에 있어 엄청난 가성비를 제공한다며 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나 우리 무기 중 상당수는 미국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서방 국가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엄청난 매력 포인트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이런 상황에 최근 미국과 유럽의 방산업체들 사이에선 한국을 두려워하는 견제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중이라 한국 방산의 위상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새삼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미국의 한 방산업체 아시아 담당 임원은 파이낸셜 타임스의 가격과 납품 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고 실제 우리의 사업 물량도 일부 빼앗겼다고 토로했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스가 전망한 대로 한국의 방산 산업이 제2의 반도체가 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